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빅데이터에서 AI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신영증권에서는 히트다 히트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의 매출처 확대로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기업까지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위세 아이텍입니다. 현재 8%대 강하게 올라오면서 11,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빅데이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AI 개발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그러자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세 아이텍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세 아이텍의 실적 개선을 전망하는 건 빅데이터 사업 덕분입니다. 빅데이터 품질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이 지난 5년간 연평균 2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출시하면서 고객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 살펴보시죠.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현재 5.5%대 상승하면서 4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수리남이 공개되고 이틀 만에 세계 8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미국 차트에서 이틀 만에 8위에 오른 거는 글로벌 흥행작의 바로미터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버금가는 K 콘텐츠로 거듭날지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수혜주로 주목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수리남 제작을 맡은 퍼펙트 스트롬 필름이라는 비상장사가 콘텐트리 중앙 계열사인 ACL 중앙을 통해서 지분율 100%를 보유하면서 간접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은 약 20편의 JTBC, 넷플릭스 동시 방영 작품을 공급하고요. 연간 2개에서 3편 정도의 오리지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 방영과 오리지널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과연 목표 주가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현재 7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시죠. 넥슨 게임즈입니다. 현재 2%대 상승하면서 16,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 히트다 히트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뽑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의 흐름 좋은데요. 수많은 게임주 안에서 넥슨 게임즈에 가진 매력은 뭘까요? 일단 이 기업은 일본에 상장된 넥슨의 한국 자회사 넷게임즈와 넥슨GT가 합병해 넥슨게임즈로 탄생을 했습니다. 넷게임즈와 넥슨GT는 각각 모바일과 PC 중심 게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할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히트2라는 신작이 출시된 이후에 재료 소멸로 하락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포트에서는 합병 이후 출시한 첫 게임인 만큼 올해 넥슨게임즈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리포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9월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 연휴가 있으면 거래량이 적은 달로 인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어찌된 일인가? 이거 수급이 완전 빵빵하게 들어와주고 있네요.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네. 미국 시장이 하루도 안 빼놓고 올랐어요. 맞아요. 미국 시장이 하루도 안 빼놓고 올랐어요. 정말 니네 쉴 때까지 우리 안 오를 거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쉬기니까 연휴가 그 내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유럽이 현재 지금 뭐 QT를 또 단행할 계획들을 밝히면서 유로화 가치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오늘도 우리나라 환율에 좀 안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유럽이 안정을 찾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어떤 소식, 그다음에 이번 겨울을 나는 데는 천연가스 재고가 일단은 문제가 없다. 이제 내년 문제인데 어찌됐든 한국이 넘겼다라는 거.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거. 유로 쪽 문제도 있는데
미국에서 현재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전체 기업의 60%가 수출을 먹고 사는데 네.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 수출 기업은 어떻게 되죠?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달러 네, 미국 네. 기업에서 보면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강세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우리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 거죠. 환율이 떨어진 게 원화 강세죠.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바람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굳이 애플 트리거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만 플러스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시장 특징을 보면 태주 이방원이 꺾였어요. 태주 이방원이 개별 악재들이 대장주들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몇몇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개별 악재로 태주 이방원이 꺾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쪽으로 확 시세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저희 시청자분은 어떤 분은 상승할 때 팔아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 지금 팔기에는 여전히 손실권인 분들이 많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또 그 안에서의 증권가가 바라보고 있는 기업의 분석은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리포트 한미약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신약 FDA 승인 소식이 나왔어요. 네. 사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정말 강한 호재가 아니면은 이 웬만해서는 주가가 잘 안 오르는 그런 무거운 종목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일단 이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이거 읽어보셨나요, 리포트? 너무 어려워요. 그죠? 지금 심지어 제가 네.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의사 친구한테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처음에 바로 설명하는 게 야 이거 무슨 단어냐라고 할 정도로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단어. 단순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백혈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백혈증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백혈증이 감소하는 분들에게 치료하기 위한 신약이 FDA 승인이 돼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한미약품 그 박스 밑에 파란 글씨 밑에 영어로 막 써 있죠. 저 영어들 전문 용어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암에 걸렸을 때 호중구 감소증, 그러니까 이게 네. 백혈증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치료 목적의 FDA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상 3상까지 통고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에서 FDA 승인, 우리나라 두 번째죠. FDA 승인을 받은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을 첫 번째 신약이죠. FDA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신약이 나왔다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고서는 리포트를 쭉 읽어보니까 네.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시장을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선점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네. 약이라는 게 지금 새로운 약이라는 게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웬만한 약들은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원래 원약이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다양한 약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특히 암젠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쪽 시장에서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회사들이 이 시장을 분할해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이 이번 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소위 아무도 없는데 나 홀로 지금 등장을 한 건 아니에요. 이미 막강한 다른 매출처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그 한미약품에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별 처방 코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다른 약과 좀 차별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의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써주시면 네. 그걸 약국을 가져가면 약사분은 어떤 아스피린을 처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스피린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처방을 내려면 A를 약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호구증 감소제를 줘라. 라고 했을 때 아무 약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미약품 걸 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함들이 있다고 여긴 쓰여져 있네요. 환자분들이 이 약을 맞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적인 갭인데 이걸 좀 단축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약이 일단 나왔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거 아니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의사분들에게 또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이 리포트를 봐야 되는지, 무언가 FDA 승인을 받은 거는 좋은데,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FDA 승인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 국민이 박수 쳐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막상 이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것을 고민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신약 가치를 한 2,390억 정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신약 가치가 2,390원이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여기 리포트에 신약 가치가, 가치가 2,300원이나 있대.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자, 이게 매출 가치일까요? 영업 가치일까요? 자산 가치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매출로 따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아니죠. 한데. 신약 가치는 매출로 따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무형 자산으로 잡아서 자산 가치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리포트에 어떠한 내용도 얼마를 않아요. 판다라는 네. 내용이 없어요. 이 시장 규모도 안 나타나 있고 이 시장에서 어떠한 정도의 포지션을 나타낸다라고 하니까 매출 가치는 아니죠. 그러면 매출이 있어야 이익이 나죠. 그 이익 가치도 아니에요. 그럼 자산 가치로 봐야 돼요. 자, 지금 화면에 떨어져 있는데 화면 오른쪽 제 얼굴과 반대편 쪽에 보면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재무 상태표 보면 비유동 자산의 검정색 글씨로 비유동 자산 밑에 보면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무형 자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지 않았습니까? 네. 돈을 쏟아부은 것은 현재 무형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특허권이 형성이 되고 나면 무형 가치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동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무제표 이게 이 가치가 있으니까 이 회사가 좋다가 아니라 이걸 어디에 잡아줘야 되는지 그런 회계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좀 어렵나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가치 평가를 하기에는 신약 네. 가치에 대해서는 2,390억 원을 반영해 목표 네. 주가를 조정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단이 아닌 무형 자산의 가치로 평가한 것 그렇죠.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재무 상태표의 비유동 자산 면에서는 이 가격이 반영되진 않은 거잖아요. 요즘 점점 보는 눈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현 아나운서가. 아니 숫자가 그대로길래.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가치가 이렇게 한 줄로 딱 표현됐을 때, 저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렇게 막 색깔 표시를 하게 돼요. 우리가 밑줄 읽으면서 야 자산 가치가 2,300억이나 있대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가치를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반영을 하기 이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대한 숫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환산을 했는지 이게 어디서 출처가 나오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더라라는 이 숫자만 배우기가 좀 쉽을 텐데 한미약품에 대해서 리포트를 뜯어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럼 이 리포트를 우리가 믿어볼까요? 아니면 조심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팩트만 놓고 보면 이 팩트가 맞아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신약 가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 잘 팔리길 바라고 우리가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리포트를 믿어보자.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이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면 매출과 관련된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리포트는 일단 믿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8%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쉽게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긴 장대 음봉이 그려졌는데요. 일단 이 신약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여주는 것이 한미약품의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세우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렇게 오늘 쏟아진 리포트 중에 하나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마 콘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향후 매출처 확대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듯이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은 좀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들리는데요. 예, 나날이 날카로워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올해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정현 아나운서가 제가 이제 뭐 농담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마련할 듯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마련했다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연 아나운서처럼 야 이거는 그래 지금은 별로 안 좋고 미래를 일단 한번 좀 점쳐보자는 얘기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리포트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리포트에서 나와 있듯이 올해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기도 정체된 실적을 보였고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이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성수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마련하기 이전에 3분기 때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 IT 쪽들이 3분기에 성수기 효과를 못 누릴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이 정도만 유지되는 걸로 넘어가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또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장용 MLCC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거는 곳이 있잖아요. 그 기대 거는 곳이 뭐 전기차, 현대모비스 쪽입니까? 향후 매출 증가는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까요? 둘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LG전자인데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해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레거시, 이제 과거의 형태의 어떤 소재들 지금은 첨단 소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소재들이 한동안은 눈에 안 들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8인치 웨이퍼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에서 삼성전자랑 못 싸우니까 우리는 레거시 쪽에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적 분할 얘기는 이제 논외로 치고요. 이 사마콘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LCC? 야 언제까지 MLCC야 MLCC. 지금은 MLCC건 답이 없어라고 하지만 자 전장과 관련해서 MLCC는 지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LG전자의 VS 사업부의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리포트는 좀 보고 있는 거죠. 해를 거듭할수록 이쪽 전장용 MLCC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 관련해서입니다.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모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DCLC라는 어떤 칩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사마콘대에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이 회로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모비스와 LG전자를 통해서 향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향 실적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이 전체적인 리포트의 투자 핵심 포인트, 투자 전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3페이지 또 재무제표 봐야죠. 우리 항상 보는 거. 네. 이번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번에 2020년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2,700억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천억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10% 정도 달할 것으로 봤어요. 올해 이제 우리가 주가가 맥을 못 치는 거지. 지금 제 얼굴과 동떨어진 부분에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 매출액이 나오죠. 증가율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증가율이 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8% 증가했는데 올해 4% 증가하니까 주가가 맥을 못 치죠. 내년에 몇 프로 증가하죠? 11% 증가한 겁니다. 11% 증가한 거에 내후년에 또 10% 정도 증가해요. 자, 좀 밑에 내려오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죠.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이 몇 프로죠? 4%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영업이익 증가율 몇 프로? 20%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적정하니 아니냐를 떠나서 현재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낮은 것을 반영했다라면 내년에는 이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주가 움직임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마콘덴서 하이투자증권의 레포트는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상을 잘 기록했다는 면에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콘덴서의 리포트 전장 관련주 눈여겨보자라는 한 줄 평으로 함께 리포트를 봐야 된다,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레포트 체크해 봤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